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보행자를 쳤으면은 형사처벌 받나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율받는 차예요. 차량, 자전거, 뭐 말 이런 거 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로 차량이 다니면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네. 그래서 도로 갈 때 제일 갓길 쪽으로 해서 통행해야 됩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당연히 차가 다니면 안 되죠. 네. 인도 옆에 보면 보통 거기 차도 옆에 인도 쪽에 노란 선도 있어요. 우리 중앙선에도 노란 선도 있죠. 네. 인도 쪽에 노란 선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침범하면 이제 중과실로 처리하겠다. 그 자전거도 안 되는 거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죠. 다친 근데 정보에 따라서. 근데 막 그 따릉따릉 뒤에서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못하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인도에 요새 자전거 도로 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자전거 도로는 당연히 자전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에서만 쓰는 거기는 해요. 5대 5다, 4대 6이다. 이건 손해 개념이거든요. 그 수리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민사상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한다.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사에서는 뭐 과실이 1도 없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운전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 면허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했어. 업무상 과실치상이에요, 보통. 이제 고의로 했으면 이제 뭐 특수상해나 뭐 이런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이제 워낙 빈번하게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그거를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하더라도 공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뭐 신호 위반을 했다라든지 뭐 아까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다라든지 뭐 음주를 했다라든지 이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면소가 되지 않고 수사되고 처벌됩니다. 만약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가 치였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차 잘못이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치였다. 이러면 과실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과실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 회피 가능성이라고 해요. 이거 회피 가능했는지, 일반적인 운전면허 갖고 운전하는 사람이 회피를 할 수 있었는지. 근데 이제 과실이 없다라고 본 거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뢰인이 운전자 분이셨어요. 네. 근데 앞에 차가 서 있네? 그래서 피했어. 근데 거기 또 서 있어. 근데 밤 새벽 2시. 네. 그래서 치였어요. 돌아가셨어. 많은 걸 보죠. 이제 규정 속도를 지켰었는지, 많이 넘기지 않았었는지. 너무 어둡긴 했어요. 블랙박스 상으로 잘 안 보이고 갑자기 진짜 0.5초도 안 돼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과실? 이 사유는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셔가지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검찰에서. 무혐의가. 네, 무혐의로 끝났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낮에 무단횡단 하다가 차가 사람 치였다. 낮에 잘 보이잖아요. 사실 이건 과실이 명백히 있는 거지. 고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민사상 과실은 이제 무단횡단한 사람한테도 좀 높게 쳐질 수 있는데, 형사상으로는 과실 무조건 있다. 낮에 사고 났으면은. 그럼 똑같죠. 도로교통법에서 차든 뭐 자전거든 똑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자전거가 치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불거지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 사고는 보통 피해가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크게 다치는 경우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질주하다가 맞으면 그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촉법소년도 아니어서 네. 아예 처벌이 안 돼요. 물론 그 민사적인 책임은 그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이 돼야 이제 수사도 하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죠. 단순히 뭐 주춤주춤 가다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넘어졌다. 만약 음주가 아닌 상황인데 뭐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게 위협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인과관계라는 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어떤 발생된 어떤 사실 사이에 그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답이 갈릴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명이 될 거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제 법정에 가서 다퉈야겠죠. 그 쓰레기통? 그런 게 이제 길가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음주운전하다 그걸 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놀라가지고 넘어졌고, 음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제 합의가 좀 돼가지고 좀 경미하게 그
좀 됐고 넘어져서 한 부분도 이제 상해 직접적으로 치이진 않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다친 것과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다친 것은 이제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이 되죠. 특수상해가 되는 거예요? 위험운전 치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여서 이제 사고가 났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음주운전 했더라도 그거를 이제 고의로 하진 않잖아요. 특수상해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거든요. 우리가 뭐 치상이나 치사라고 하는 거는 다 과실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로 인해서 상해나 사상이 발생한 거. 근데 특수상해는 이제 고의로 보복운전이라든지 갖다 박는다라든지 이랬을 때 특수상해가 되는 거라서 이제 위험운전 치상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뭐 술 한 잔 딱 먹었는데 뭐 0.031 정도 나왔다. 그러면 사실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이제 처리되긴 하죠. 그리고 별도로 음주운전. 그리고 이제 위험운전 치상은 이제 특가법 위반인데 네.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되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마약이나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을 때 이때 이제 위험운전 치상 또는 치사가 되죠.